대전의 미분양 아파트가 1663세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곧 2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대전은요, 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살 곳은 사라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전의 아파트 시장,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계속 쌓여가는데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라는 높은 장벽에 막혀 실수요자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조차 불안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전은 집은 팔리지 않는데 정작 살 곳은 없는 기형적인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요, 인구 유출은 더 빨라지고요, 주택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대전의 전체 미분양은 1663호,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514호에 달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전의 미분양은 구별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유독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외면받고 있는지 그 원인까지 자세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대전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문제들을 구별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것, 바로 동구입니다. 대전 동구 사시는 분들 혹시 이 숫자 보고 계시나요? 무려 776세대, 대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아파트가 동구에서 쏟아졌습니다. 왜 동구일까요? 동구에는 대전역과 터미널이 있어서 광역교통은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부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학군이나 생활인프라는 서구와 유성에 비해 경쟁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없어가지고요, 일자리 유입도 적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입지는 약한데 가격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이 구조적으로 쌓여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대전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왔던 서구는 어떨까요? 과연 서구는 안전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핵심 서구는 대전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런데 이런 서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구의 미분양은 473세대에 달합니다. 왜 대전 최고 입지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가격입니다. 최근 서구의 아파트 분양가가요, 84제곱미터 기준 6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6억 원이라는 숫자 정말 중요한데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주택가격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아예 서구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입지는 좋은데 고금리까지 겹치면서요,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거죠. 그 결과 서구의 아파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원더심의 중심인 중구는 어떨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쏟아지는 중구는 과연 안전할까요? 중구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원더심, 중구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요,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죠.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도심융합특구라는 거대한 호재까지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구 역시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구의 미분양은 234세대에 달합니다. 왜 중구의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도심 이미지와 시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고요, 한꺼번에 많은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시적인 공급가인 구간에 맞물린 겁니다.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중구는 장기적으로 분명 회복할 여지가 충분한 곳입니다. 도심융합특구 같은 굵직한 호재들이 앞으로 중구의 가치를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럼 대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 유성구는 어떨까요? 유성구는 미분양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단지와 대학이 모여있는 곳이죠.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덕분에 수요가 늘 안정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 역시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성구 미분양은 147세대에 달합니다. 왜 유성구에 미분양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서구와 비슷합니다. 바로 가격 장벽입니다. 최근 유성구의 분양가격 역시 6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요, 신혼부부나 무주택 실수요자 등 핵심 수요층이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입지는 좋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다는 인식이 굳어지면서요, 미분양으로 이어진 거죠. 이제 마지막 지역입니다. 바로 대덕구입니다. 대전의 5개 구 중 미분양이 가장 적은 곳이죠. 현재 33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장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덕구의 미분양은 단순히 공급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덕구는 생활인프라나 학군, 경쟁력이 다른 구에 비해 약하고요, 산업단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급이 적어 미분양이 적어 보이지만요. 만약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지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문제점과 통계의 함정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결국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위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화되려면 어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에는 총 7,263세대의 새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악성 미분양은 단 514세대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체 7%에 불과한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성 미분양 통계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 6개월 이상 미분양 상태인 경우에만 집계됩니다. 즉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들의 미계약부는요 이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잠재적 악성 미분양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요 공급이 집중되면서 초기 계약률이 저조했던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이 단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로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514세대는 확정된 최소치일 뿐이고요. 앞으로 이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전 부동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일부 지원 대책이 나온다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인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은 PF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요. 신규 공급은 더 위축될 겁니다. 결국 시장은 가격 하락 압박에 놓이게 되고요. 저렴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전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요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구나 중구 같은 구도심은요. 도시 재생 정책이 실제로 성과를 내야만 반등할 수 있고요. 서구나 유성구 역시 높은 분양가와 금융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은 지금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물량이 해결되지 못한다면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지역 경제와 금융까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근본적인 해법들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것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단기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공급 대책을 넘어서요, 수요 자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수요 기반 확충입니다. 대전의 주택 수요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일자리와 산업 유치입니다. 주택 수요는 결국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첨단 산업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새로운 기업 유치 없이는 인구가 늘지 않고요, 실수요자 역시 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전은 과학 R&D 중심 도시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최대한 살려 산업과 연계된 주거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융장벽 완화입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금융장벽입니다. 현재 분양가가 6억 원을 넘어서면서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같은 핵심 실수요층은 정책금융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장벽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단지라도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없어서 미분양은 절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한도를 조정하거나 맞춤형 금융지원을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격 현실화입니다.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요,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으면 절대 소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분양가가 이미 고착화된 서구와 유성구처럼 좋은 입지의 단지들도요,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 진입이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의 구매력에 맞는 수준으로요,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는 도시재생과 맞물린 장기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미분양 해소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구와 중구 같은 구도심은요, 도심링과 특구 같은 장기 프로젝트와 함께 주거, 산업, 상업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요, 단순히 낡은 건물로 새로 짓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활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시적인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단순한 침체를 넘어요, 구조적인 위기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든 시장이든 모두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나에게 맞는 입지와 금융 혜택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찾는다면은 그것은 마치 진흙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시장을 살펴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